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 기항한 데 이어 미군 전략폭격기 B-52H가 이틀 만에 일본과 연합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B-52H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지난달 30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3일 보도자료에서 미군의 B-52H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2대가 양자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양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전술적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일본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지 이틀 만에 미국 전략폭격기가 오키나와 공역에 재전개된 겁니다. B-52H는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도 연합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략폭격기 B-52H의 이 같은 움직임을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maybe not unusual, but it is a developing pattern. So the B-52s have been operating more in the peninsula, to include operating with Japan, in part because President Yoon asked for greater presence of strategic assets in Korea and joint training with those assets. So, I think this is the kind of thing that the U.S. is doing in response to a Korean request. 이런 가운데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SSGN 미시건함이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군 제7함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시간함의 요코스카 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하며 미군 잠수함 부대가 동맹인 일본과 수행하는 다수의 훈련과 작전, 다른 군사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시간함은 지난달 16일 한국 부산항에 먼저 입항해 한국과 연합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한 뒤 지난달 2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떠났습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레디 교수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과 일본에 연이어 전개된 것은 북한의 공격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SGN 순항미사일은 어디든 공격할 수 있지만 지하 방공호를 관통할 수 있을 만큼 탄두가 크지 않다면서 B-52H는 방공호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SSGN과 B-52H는 함께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지난주 작전과 전술을 공유하고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한미 공군 제51 비행단 36 비행대대와 한국 공군 제39 비행단 159 비행대대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 동안 중원기지를 거점으로 쌍매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일보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미국 공군 F-16 전투기와 한국 공군 RF-16 정찰기가 연합 항공작전을 함께 수행했으며 양국 공군 전력은 이번 훈련 기간 총 40여 회 비행하면서 연합 전술토의와 공격 편대군 훈련 등 각종 임무를 숙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쌍매 훈련은 미한 양국 공군이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지난 1997년부터 함께 실시해온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주요 관영 매체들이 이달 들어 주민들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장면들을 내보내고 있어 북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선 지난 2일부터 이런 모습들이 포착되는데 3일엔 함경북도 청년 수백여 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영화관에 빼곡히 앉아있는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노동신문 4일자를 보면 함경북도 출판물관리국 사진에 나오는 8명 전원이 그리고 함경북도 혁명사적관과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사진에 등장하는 주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지난달 30일에만 해도 실내 동원 행사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모습과 달라진 것으로 북한은 최근까지도 비상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야외 마스크 착용 등 조치를 지속했습니다. 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억울한 구금 가능성을 들어 미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대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갱신하고 중국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국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광범위한 문서와 데이터를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과 중국을 비판하는 전자 메시지를 처벌할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축전과 축하 케이크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의 4일 트위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미국 제247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날 인편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축전과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대사관이 이날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필립 골드버그 대사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자유를 위한 정의로운 동맹국인 미합중국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247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맛있는 케이크와 축하를 함께 보내준 윤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